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잘 노는 삶을 위하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편안하게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노는 삶을 위하여. 먼저 논다는 게 뭘까? 주제가 잘 노는 삶을 위하여니까, 노는 게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노는 게 노는 거죠. 잘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노는 게 뭔지. 노는 게 뭘까 하는 걸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놀던, 제가 노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대학 다닐 때가 제 인생의 가장 잘 놀았던 시기고, 뭐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딱 한 지점을 찍으라면 대학 시절이에요. 제가 잘 놀 수 있었던 거는 성적 따윈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국어학번인데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서 뭐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잖아요.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대량 실직 뭐 이러면서 제주도에 내려오는데 한 2,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99년도부터 IMF 여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99년도부터 스펙의 시대가 열립니다. 학생들이 스펙에 엄청 목을 매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99년, 99학번부터가 아니고 99년도 졸업생부터 계속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원으로 가버린다든지 어쨌든 취직하고 조금 거리를 두려고 혹은 이제 자기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서 온갖 자격증들 따기 시작하고 어학 준비하고 저는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일종의 좀 반항심 같은 것도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안 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해서 제가 원치 않던 시점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원치 않던 시점에 갑자기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되니까 좀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대학 다닐 때 좀 잘 해볼 걸. 그랬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나는 그때 잘 놀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제가 대학 때 뭘 하면서 놀았는지를 적어 본 거예요.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글 쓰고. 또 이런 것도 하면서 놀았어요. 음악 공부하고, 리포트 쓰고, 발표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근데 그쵸? 좀 이상하죠? 저쪽은 확실히 노는 것 같은데 이쪽은 노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점에 저러면서 놀았는데 그때는 논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러면서 내가 놀았구나. 논다는 게 뭐냐라는 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는 형태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보통 어른들은 술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여행 다니고, 이런 걸 논다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은 게임하고, 영화, 뭐 보고, 만화 보고, 또 우르르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있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르르 다니면서, 그걸 논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놀이터 가서 놀기도 하고, 만화 보기도 하고, 게임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논다라는 게 뭔가, 라고 한다면, 어른들이 술 마시고 노는 거랑 애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랑, 다 노는 거잖아요? 그거를 관통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노는 것의 개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노는데, 논다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까지만 하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논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중요한 건 하고 싶을 때까지만이죠. 다른 거는 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한다라는 건 그렇지만 하고 싶을 때까지만.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게 노는 거죠. 내가 차를 마셔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차 마시고 싶지 않아. 그럼 나는 차를 마시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차를 마시고 싶지 않아졌는데 차를 마셔야 된다면 그때부터 노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욕구 충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논다는 게 결국에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노는 건 아닐 수 있지만 논다는 것 자체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대학 시절에 놀았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술 마시며 차 마시며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들었다시피 술을 못해요. 술을 못하는데 술자리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술 한 잔 안 마시고 9차까지 쫓아다닙니다. 동 트는 거 보면서 특히 이제 제 선배들을 많이 쫓아다녔는데, 선배들하고 쫓아다니면 일단 술값을 안 내도 되고요. 뭐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사회학과는 거의 2학년 전공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수업의 한 80% 정도가 다 세미나예요. 매주 발표 준비를 해요. 매주 발표 준비를 하고 리포트는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학 하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양한 분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 공통일 거예요. 사회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입을 가만히 놔두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선 저렇게 수업을 받고 이제 저녁에 술자리로 가면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막 토론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연예인 얘기나 이런 것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런 사회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이 현실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선배들 쫓아다니면 막 그런 얘기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차 마시러 다닌다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수다 떨러 다니는 거예요. 수다 떨러. 영화를 보는 것도 영화 보고 나서 애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거고, 책 보는 건 제가 원래 좀 이상한 책들을 많이 봐서 남들 안 보는 책, 남들이 왜 저 책을 보지? 하는 책들만 봐가지고 저건 얘기를 많이 못했지만, 글 쓰는 거는 에세이 같은 거 흉내내고, 근데 대체로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좀 우스운 개그 이런 것들, 옛날에 그런 것들 많이 썼고요. 음악 공부, 저거는 제가 이제 노래패 활동을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노래패 아시나요? 민중가요 부르는, 이런 건 안 했지만 저희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를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발성 연습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리포트 쓰고 발표 준비하고 시험 준비, 요새는 시험 준비할 때 안 그런다 그러는데 저희 때는 다들 학교에서 밤새면서 공부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다들 각자 공부를 하다가 강의실이나 어디서 공부를 하다가 한 새벽 4시, 5시쯤 되면 다 과방으로 모여요.
그래서 또 이제 자기 공부한 것들 갖고 또 막 토론하면서 각자 정리들을 해가는 거죠. 우르르죠, 저것도. 우르르 다니면서 하는 건데 재밌었어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놀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왜냐하면 하고 싶을 때까지만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성적 따윈 개나 줘버려 라는 게 나뉘어지는 시점이 거기에요. 하고 싶을 때까지만. 그래서 뭐 리포트 쓰라고 교수님이 책 읽고 리포트 써라. 책을 읽다가 뭐래? 이러면 안 내버린 적도 있고 그랬었어요. 언제든지 내가 싫으면 접었거든요. 그래서 놀았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저렇게 즐겁게 했으니까 성적이 나쁘진 않았죠. 근데 제가 취직할 때는 이렇게 좀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회복지학을 제가 또 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어머니가 교직을 그렇게 받으라고 막 하셨어요. 교직. 선생님 해라. 교직 받아라.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교직을 이수를 안 했는데 제가 2학년 때인가 사회복지 연계 전공이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사회학과하고 행정학과하고 가정관리학과가 같이 연계해서 전공을 하나 만든 거예요. 과는 없지만. 예. 그래서 사회복지학 이제 과정이 생겼는데 조교 누나가 이거를 홍보하러 다니면서 야, 이건 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나와. 이렇게 꼬신 거죠. 제가 거기에 훅 넘어가서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교직을 이수하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요걸 따가면 그래도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학을 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마이너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같은 입장에서 사회복지학을 하면 뭔가 좀 이어지는 구석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학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느낌엔 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그냥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그래서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근데 이렇게 이수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투쟁이었어. 투쟁. 낮은 점수를 안 받기 위한 피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제 성적은 사회복지학에서 다 까먹었거든요. 사회학만 했으면 성적표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참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나중에 제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취직을 하면서 야 진짜 이럴 수가 내가 이거 갖고 취직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의 최악의 직장이었어요. 정말 개고생을 다 하고 막 그거는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막 온갖 병이 다 생기고 예, 뭐 길게 한 건 아닌데 예, 그래서 도망쳐 나왔죠. 자 그러면 욕구 충족, 욕구의 관점에서 노는 것,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뭐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 걸 노는 걸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욕구의 관점에서 어떤가? 노는 건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다 라고 했죠. 그럼 공부는 다른 욕구를 참고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공들여서 갈고 닦아가지고 제 실력을, 능력을 향상시키는 행위인데 중요한 건 공부는 그냥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를 말하는 건지 뭐를 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공부하면 뭐를 먼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애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책 펴고 책상에 앉아서 뭐 이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건 뭘 한다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배고픈데 참고 뭔가를 계속 한다. 졸린데 참고 뭔가를 한다. 라는 건 나름의 공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애들이 잘 시간인데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한다. 공부하는 거죠. 게임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배우는 게 없는가? 물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배운 게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거죠. 내가 뭐 다른 걸 참아내고 요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다는 건 뭐든지 배워간다는, 갈고 닦는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또 예를 들어보자면 그런 거예요. 10살짜리 애가 과자를 갖고 와서 소파에 쫙 가로 누워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과자 먹으면서. 이건 노는 거냐 공부하는 거냐 애매하잖아요. 보기에는 노는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얘 관점에서 결정되는 문제죠. 이게 노는 거냐 공부한다 라는 거는. 그리고 교육이라는 건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행위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적인 형태를 보자면 노는 것에서 공부에서 교육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죠.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잖아요. 내 욕구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다가 더 알고 싶으면 교육으로 간다. 근데 뭐 이 사이에 공부가 없을 수도 있어요. 놀다가 바로 교육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욕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육 받는 사람의 욕구의 입장에서 아까 설명을 한 거지만, 교육은 주체가 둘이다 보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육을 받는 사람은 좀 시큰둥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선생님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배우려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학생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 도망가는 선생님은 거의 없죠. 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욕구는 이제 몸이 원하는 거,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을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차 마시고 싶다, 책 읽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게 다 욕구죠. 이 욕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충족이 되면 바로 오케이입니다. 없어집니다. 배고픈데 밥을 먹으면 배고픈 마음 없어지죠. 졸린데 자고 나면 자고 싶은 마음 없어지고, 이게 욕구예요. 이걸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욕구 중에 좀 까만 마음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흑심을 품은 애들. 그런 거죠.
20년만 젊어지면, 예,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강동원 같은 남자가 비 오는 날 싹 우산을 들으면서 샥 웃어줘요. 그러면 저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런 욕구는 그 사람하고 차를 마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차 마시고 싶었던 게 아니죠.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가 생각은 차 마시고 싶다 였지만 차를 마셨어요. 그러면 채워지는 게 아니죠. 또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손잡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계속 새로운 욕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걸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안에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구의 특징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내가 지금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24평짜리 집으로 가고 싶다. 24평짜리 집으로 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죠. 또 금방 34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 이런 것들을 요구라고 해요. 그러면 요구하고 욕구 사이에 이 빈 공간, 이 채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를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목마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자크 락강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자크 락강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별로 기억해둘 필요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마 기억이 되실 거예요. 이름이 특이해서. 자크 락강. 이 사람은 프로이트 연구에 대한 최초의 해석자입니다. 심리 분석가고요. 욕망 하면 락강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락강이 있지. 그래서 갖고 온 건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아는 사람 별로 없고 되게 어려워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 사람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글을 쓰지만 니네가 못 알아먹을걸? 이론들이 되게 좀 희한해요. 막 자연과학 쪽 이론들도 갖고 와서 쓰고 되게 희한한데, 그래서 사방에서 욕을 먹습니다. 자연과학 하는 사람한테도 욕먹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욕먹고, 도대체 쟤 뭐야? 막 이렇게 촘스키도 무지하게 욕을 했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심리 분석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인데 치료 방법도 되게 해괴하게 해가지고, 막 자꾸 없고 하는 일도 많았대요. 근데 어쨌든 욕망하면 락강입니다.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름들만 조금만 보셔도 뭐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우리가 뭐 인문학을 한다고 했을 때 워낙 볼 사람들이 많잖아요. 플라톤부터 해서 뭐 칸트, 홉스, 그렇게 줄을 세워보면 아마 100위권 밖에 나갈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감히,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감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노는 것에서 공부에서 교육, 이렇게 이어지는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저렇게 갈 수 없는 이유는 욕망이 들어가서 이걸 깨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저 욕망들은 나의 욕망일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거나 자녀를 키우는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욕망을
크게 들어가죠. 노는 것도 뭐 요새 막 놀이학교 막 이런 것도 생겨서 조금 더 유익하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계속 좋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노는 것 자체에 뭔가 의도나 목적이 들어가면 사실 애들 입장에서도 금방 이게 미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여기서 레고를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지만 알려주기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애들이 한 5살, 6살 처음 접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사실 텍스트대로 순서대로 레고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요 시기에 애들은 재미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쉽지가 않아요. 재미를 갖게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들. 공부라는 것도 그렇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가 딱 정해져 있고 또 주체자, 애들, 학생 입장에서도 사실 욕구보단 욕망에 사로잡힌 애들이 많죠. 내가 이걸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바로 욕망인 거잖아요, 이게. 대학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계속. 교육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와서 노는 법을 검색하는 이유는 나의 욕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릴 때부터 내 욕구가 정말 하찮은 거라는 걸 세뇌당하고 사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할 수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 욕망이 욕구인 것처럼 애들한테 주입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애들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뭐 번아웃이 생기는 거고, 그럼 내 욕구는 뭐였지? 라는 생각. 물론 그게 내 욕구는 뭐였지가 아니고, 난 뭘 하면서 놀아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나오는 거죠. 내 욕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혼자 놀고 싶은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욕망하고 얽히기 싫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간섭을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들, 뭐 인간관계의 문제인 건데 계속 욕망만을 주입시켜서 자랐기 때문에 혼자 내가 잘 놀고 싶어서 자꾸 그런 걸 검색해 보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잘 노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욕망에서 벗어나가지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 스스로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욕망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나마 좀 쉬운 방법을 찾아본다면 외부에서 기인한 욕망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제쳐두고 남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 그럼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이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 걸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지키고 그리고 자꾸 이걸 확장시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배고프다, 자고 싶다, 졸리다, 뭐 책 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딱히 남들이 보기에 노는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저는 이제 대학 된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잘했었거든요. 넌 노는 게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노는 시간에 했던 게 막 뭐 컴퓨터로 뭐 새로운 프로그램들 사용법 익히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놀았어요. 뭐 영상 편집해보고 막 뭐 음악
프로그램들 막 해보고, 잘하진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 하면서 포토샵 뭐 이런 것들 다 그러면서 익힌 거고, 재밌었거든요. 막 근데 요새 영상 같은 거 편집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되게 간편하게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그렇지만, 예. 싸이월드 할 때부터 제가 그러면서 놀았던 거예요. 외부기인들을 없애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참 이게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죠. 저게 가짜라는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중에 가장 특별한 순간을 우리가 찍어서 내가 올리는데, 남들도 다 그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남의 걸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 예,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자꾸 외부 욕망인 거예요. 저게 환상을 갖게 하는. 또한 미디어들은 자꾸 욕구를 욕망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해야 기본이다. 뭐 TV 드라마에서도 계속 그런 모습, 그죠? 바로 일어났는데 머리 하나 안 엉클어지고 풀 메이크업 돼 있고, 또 막 비싼 옷들 입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인터넷에 우리가 뭐 신문 기사를 하나 본다고 해도 사실 정보만 얻을 수 있는 창이 없죠. 다 광고들이 붙어 있고, 점점점 이제는 뭐 광고가 아닌 것처럼. 신문도 그래요. 신문도 막 어떤 약이 되게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하는 기사가 전면에 나오고 끝에 광고 이렇게 자그맣게 신문 기사처럼 자꾸 욕망을 욕구로 만들려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거를 찾아야 될 거고,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잘 노는 삶이다. 그러니까 잘 노는 삶을 위하여 라는 말은 결국엔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하고 싶은 것들 잘 찾고, 우리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것들을 잘 찾아줘서 나의 욕망이 애한테 투사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서 다 같이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